30일, 12월 네. 30일 날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정체모를 미상의 물체를 봤다는 목격담부터 네. 혹시 UFO가 아닌가 아니면 혹여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목격담이 쏟아진 비행체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는 모습이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혹시 네. 보셨나요? 네, 저도 실제 하늘 위에 그 빛을, 이상한 빛을 보지는 못했는데, 네. 동영상으로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있는데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상한 물체, UFO가 떴다,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다, 이상한 빛이 있다, 이게 뭐냐, 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 거냐, 뭐냐 하고 여러 분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딱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좀 이상하다 해서 빨리 국방부하고 합참에 확인을 했었죠. 아, 그랬더니,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실험 사격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놀랬어요. 하늘을 봤는데 막 무지갯빛 연기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예, 예. 근데 왜 이런 무지갯빛 연기가 나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한 건가요? 네. 그때 6시 한 10분경이니까 네. 밖은 어두웠잖아요. 예. 근데 저 공중으로 올라갈수록 성층권 위로 갈수록 태양이 이렇게 보면 거긴 어둡지가 않거든요. 태양이 빛이 비치니까 이 우주 발사체를 쏘면 고체 발사체는 특히 연기가 많이 납니다. 하염이 더 큽니다. 액체보다. 그러니까 그 연기를 투과하면서 빛이 여러 가지 무지개 빛이 더 나고 커지는 현상, 이런 반사되는 현상을 황혼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황혼 현상이 그때 일어난 것 같아요. 통상 일출이라든가 일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네. 훨씬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발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 그동안은 낮에 주로 이런 고체 우주 발사체 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데, 그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 현상은 뭐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서 관측된 것 같아요. 일본까지 서울,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것이 고도 엄청난 고도 수백 킬로미터 이상에서 그런 네. 현상이 발생하니까 여러 군데서 보이고, 그날 또 날씨가 청명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얼마 전에 또 북한 무인기가 있었어서 네. 아무래도 불안한 상태에서 이러한 현상까지 나타나니까 네. 국민께서는 더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이 우주발사체의 시험 발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왜 국민들께 사전 공지하지 않고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이 된 건가요? 사실 고체 우주 발사체, 특히 군에서 하는 것은 네. 극비리에 진행을 합니다. 아. 그래서 군에서도 아마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일부 인원만 알고, 그걸 비닉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합참의 장군들한테 몇 명 전화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위급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런 비닉 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통상은 알리지는 않고 실험하고 난 후에 이제 알리는 것이 관례로 돼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보니까 이미 지난주부터 하려고 했었고, 이번 주도 하려고 했는데, 하려면은 이제 바다에 있는 배들, 어선들을 소외시켜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발사체가 잘못되면 다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강릉 현무투 낙탄 사고처럼 아유, 네. 그 주변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해안에서 발사했는데 섬에서도 못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바지선을 띄워서 거기서 했고, 그 주변에 광범위하게 어선들을 소외해야 되는데, 아마 그날 또 낮에 사격을 시험 발사하려 했는데 어선들이라든가 민간 선박 소외가 잘 안 돼서 네. 그 시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원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측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예측이 됐으면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놀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그 시간을 좀 피하고 그 다음날 하든가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그러한 것들은 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항원 현상 이런 것들은 이미 2005년도나 미국에서도 많이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잘 알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한 1시간 가까이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그렇죠. 의아해하고 네.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면 그 국방부에 따르면 이제 최종 개발 단계에 해당하는 1단 추진체를 제외하고 2단과 3단 추진체만 발사해서 두 추진체의 단분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이런 우주 발사체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어, 이제 거의 완성 단계라고 봅니다. 완성이 네.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번에 사격 시험 발사는 고체 우주 발사체는 2단, 3단, 4단을 실험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군사 인공위성, 군사 첩보위성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요거는 만들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하려면 한 500km까지 군사위성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 우주 발사체를 4단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1단, 2단, 3단, 4단.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도 1단은 제외하고 2, 3, 네. 4단을 실험을 했고 예. 이번에도 1단을 제외하고 2, 3, 4단을 네. 그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아마 1단을 하려면은 바지선에서 못하고 지상 발사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단은 엄청나게 출력이 커서 바다에 있는 바지선은 그 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바지선에서 또 이번에 했다고 하는데 1단은 아직은 연결을 못하고 2단, 3단, 4단을 연결해서 네. 사격을 한 걸로 확인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2, 3, 4단을 바지선에서 했는데 그때도 한 200km 이상 올라갔었고 그때 기본적인 그 페어링 분리 시험에 페어링 분리라든가 단분리라든가 네. 또는 여러 가지 제어 기술, 비행 기술 이런 실험을 지난 3월 30일 날 해서 성공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모든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안정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것이 국방부에서도 발표가 됐고 네. 여러 루트로 확인해 보니까 아주 2, 3, 4단은 이제는 완성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정도 기술이면 대단한 기술이죠. 지난번에 북한에서도 고체 우주 발사체에 대한 실험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엔진 연소 실험을 한 겁니다. 엔진 한 150톤급 출력이 나는 엔진 연소 실험을 했었고 우리는 이미 다 연소 실험까지 끝내고 2, 3, 4단까지 했으니까 고체 우주 발사체는 북한보다 월등히 앞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은 시험 단계고 그럼 우리는 발사 시험까지 성공한 거니까. 북한은 1단에 대한 엔진 연소 실험 있잖아요. 지상에 놓고 엔진이 실험. 제대로 된 진앙 불술 실험이고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2단, 3단, 4단을 연결해서 실험을 했고 아마 내년쯤이면 1단까지 연결을 해서 모든 완성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단까지 하려면은 지상 발사대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지상 발사체를 지상 발사장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만들 수 있게 된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때인가부터 가능해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혹시 왜 그런가요? 사실 우리가 그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는 2020년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규제를 받았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상에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를 못 만든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왜냐? 우주 발사체는 위에 인공위성을 띄우면 우주 발사체인 거고 탄도를 실으면은 바로 미사일입니다. 사실 그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바로 ICBM급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고체 연료를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20년도, 2년 전에 20년 7월 28일 날 이걸 해제를 했어요.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네. 그때부터 고체 추진 그 우주 발사체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그래서 작년 7월에 엔진 연소 실험, 엔진을 놓고 엔진 출력 연소 실험을 성공적으로 했고, 작년 그 21년 7월에 그걸 완성하고 22년 작년 3월 30일 날 이제 2단, 3단, 4단 실험을 바지선에서 1차 실험을 했고, 이번에 한 것이 똑같이 2단, 3단, 4단을 2차 실험을 해서 안정성을 높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 들어보면 안보는 민주당인 것 같은데, 네. 네,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러한 발전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네. 공이 큽니다. 예. 우리 우주 발사체라든가 미사일의 발달은 한미 미사일 지침과 계를 같이 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도에 체결됐거든요. 네. 자율 규제 형식이었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미사일 기술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180km 사거리에 탄도 중량 500kg 이상 만들지 않을 테니까 네. 너희들이 기술을 미국한테 좀 가르쳐 달라. 스스로 규제한 거죠. 180km 사거리에 탄도 중량 500kg으로 스스로 규제하고 대신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개정을 4번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개정을 하고 2000년 초반에 사거리를 300km로 늘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180에서 그다음에 이제 2012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예. 800km로 사거리를 맞습니다. 늘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20년 2017년도죠. 17년도에 이제 탄도 중량을 해제했습니다. 예. 무게를. 예. 그러면서 우리가 엄청난 어마무시한 괴물 미사일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작년, 저작년이죠. 2021년 5월 30일에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했는데, 4번의 개정 중에 2번 개정과 해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함으로써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가 나아졌다라고 제가 비유했는데, 네. 그럼으로써 고체 우주 발사체에 대한 획기적인 진척을 이루었고 이번에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군통신 위성이었던 아나시스 2호도 네. 그건 액체 연료였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고체 연료 시험을 한 네. 거고요. 그럼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의 차이점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액체 연료는 알다시피 우리가 차량을 휘발유를 쓰잖아요. 기름을 예. 경유나 예. 휘발유를 쓰면은 네. 엔진에 액체를 넣어서 여러 엔진을 통과하면서 피스톤이 이렇게 돌고 그 출력으로 가잖아요. 네.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액체 연료를 쏟는 미사일은 그런 엔진이 아주 복잡하고 구조가 복잡한 반면에 고체는 단순해요. 그냥 촛덩어리처럼 이렇게 고체 덩어리로 돼서 타서 쫙 올라가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출력도 액체 같은 경우 촛불처럼 이렇게 기다랗게 이렇게 하염이 생기는 반면에 고체 같은 경우는 깔때기처럼 확 순간적으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빛이 크게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고체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액체는 그 아주 복잡한 구조, 엔진, 노즐 뭐 그렇겠네요. 하다 보니까 네. 대단히 비싸요. 네. 한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이제 순간적인 출력이 이제 고체가 세고 또 고체는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고체로 만들게 되면은 고체 엔진 추진체 같은 경우 바로 무기로 전환이 가능한데 액체를 주입하는 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액체 추진제는 산성도가 높아서 오래 보관하면 다 부식돼요. 그래서 쏘기 직전에 주입하고 만약에 기상 때문에 못 쏟는다면 다시 다 빼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체가 되게 되면은 쉽게 할 수가 있죠. 이런 실험도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이 한 일주일, 적게는 한 2, 3일이면 돼요. 근데 액체 추진 발사체 지난번에 누리호 보셨잖아요. 네. 그거는 최소한 한 2달 준비가 필요한 거죠.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액체 추진으로 하는 미사일이 예. 주였는데 예. 지금은 고체로 이제 전환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고체로 했을 때 좀 신속성도 있고 빨리 할 수가 있고 저렴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우주 발사체는 고체와 액체를 또 혼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4단으로 한다고 했을 네. 때 고체 추진 발사체 지금 하잖아요. 그것도 1단, 2단, 3단은 아마 고체로 할 것이고 마지막 단계는 액체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은 액체 추진 발사체는 출력을 조정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연료를 들어가는 걸 조정할 수가 있죠. 노즐로 예. 많이 열면 액체가 많이 들어가서 예. 하염이 크게 세고 줄이면 하듯이. 근데 고체는 그걸 출력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궤도에 엮는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통상 고체보다는 액체 연료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우주 발사체를 만들려면은 고체와 액체를 혼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네. 그냥 연료만 넣고 버튼만 누르면 쏴지는 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섬세한 기술이 네. 필요한 줄은 몰랐는데 예. 전직 미사일 사령관 출신이셔서 그런지 네. 설명이 아주 그러니까 이것이 되고. 1단, 2단, 3단이 어려운 것이 네. 지난번 불빛 보셨지만은 예. 쭉 불빛이 올라가다가 그게 또 팡 터지면서 깔때기형으로 예, 불빛 맞습니다. 봤잖아요. 그게 1단이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1단이 이제 분리되고 2단이 다시 점화가 되는 거예요. 점화되면서 순간적인 출력이 많이 생기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깔때기식으로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어휴. 그래서 이 반분리 기술도 1단 떨어뜨리고, 왜냐하면 이 1단을 가지고 계속 올라간 무게 때문에 제대로 출력이 안 나니까 1단 연료를 다 쓰면은 분리시키는 것도 되게 고도의 기술이고, 네. 그 다음 이제 2단에서 엔진을 다시 점화해야 되잖아요. 점화하는 기술도 대단히 그런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이번에 2단, 3단, 4단 성공은 대단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가 2, 네. 3년 내에 완성될 거다라고 네. 보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으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 네. 이제 1, 2, 3단을 다 결합을 해서 하는 실험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2, 3, 4단으로 했으니까 1단까지 하는데 이것은 아마 바지선에서는 어렵고 지상 발사장을 이용을 해서 발사를 하고 그런 실험을 한두 번 더 해야 될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아마 내년쯤에는 네.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24년이나 네. 25년쯤이면 이제 완전한 인공위성을 군사위성을 쌓아 올릴 겁니다. 지금은 아마 실험을 할 때 덤이라고 해서 예. 인공위성과 같은 똑같은 무게를 가진 모사체를 모사체를 넣나요? 이어서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게 되면은 혹시 궤도에 진입이 성공 못하면 또 예산 낭비가 되니 지금은 모사체로 하고 또 1, 2, 3단 연결했을 때도 바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기는 뭐 할 거고 모사체를 해서 성공이 되면은 이제 인공위성, 군사위성을 포함을 해서 사격하는데 아마 향후 한 2, 3년, 2024년이나 25년 정도 되면은 늦어도 25년 정도 되면 우리 손으로 만든 인공위성을 군사위성을 쏠 수 있는 게 되겠죠. 네. 빨리 우주 시대가 네. 우주 고속도로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군사위성을 쏘아 올린다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지금 북한 지역을 네. 24시간 볼 수가 있게 되죠. 사실은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 국에게 대단한 위협으로 오잖아요. 그럼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24시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목적 위성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제대로 못 보고 보다가 말다 보다 말다 하죠. 그래서 미국의 인공위성이나 이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독자 군사위성을 수기를 쌓아올리게 되면은 24시간 볼 수 있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정보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정보 능력은 획기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 군사 독자 위성을 쌓아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